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영든 PD를 아십니까? 예, 이영든 PD는 소비자 고발 그리고 또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이 소비자 고발할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 진행 방식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또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 흥미진진한 그런 어떤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법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소비자 고발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어떤 사기성 판매 이런 것들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다만 이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영애 씨 같은 경우 그야말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만은 기법으로는 그야말로 카메라를 갖다가 사실관계에 들이댐으로써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듯한 진지한 그런 어떤 진행과 함께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죠. 이 식품을 갖다가 직접 맛을 보면서 그것의 안전성이라든가 내지는 그 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 먹거리의 안전성에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영든 PD가 이런 어떤 자기의 경력과 그리고 노하우를 이용해서 선거 부정을 파헤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저는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이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된다. 이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선거 부정만 얘기하면 마치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런 사람들을 뭐 극으로 몬다든지 내지는 음모론자로 봅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부정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강도가 세질까요? 보통은 말이죠. 의심을 하다가도 그것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해명이 되면 몇몇 그 남은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는다와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된다는 좀 다릅니다. 부정선거를 100% 확신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파헤쳐 봐야 될 거 아니냐. 왜 그것을 자꾸 숨기느냐는 사람이 자꾸 늘어서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말이죠.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할 만큼 이제 부정선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과 모든 방첩사와 모든 기밀을 보고받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국정원에서의 해킹 그 가능성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쨌든 중앙선관위에서 뭔가 지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부정선거가 100%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걸 확인하는 체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지시를 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 왜냐? 만약에 계엄 당시에는 말이죠. 선관위를 갖다가 행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결국은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중단되는 바람에 물론 이 계엄의 중단이라는 것은 해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 요구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선관위를 체크하는 데는 일단은 뭐 실패한 것으로 보는데 아직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의심을 가질 만큼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지금 의심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 선거 무효소송이 열렸었거든요. 민경욱 같은 분도 했었고 많은 그런 소송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검증 과정에서 이 소송을 하면 이제 검증을 하죠. 지금 선거함을 거기 들어있는 표를 말이죠. 거기에서 이상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일장기 표라든가 내지는 뭐 서로 붙어있는 표라든가 그 다음에 이 표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말이죠. 마치 신권 그런
돈처럼 이게 지금 한 번이라도 접어 넣었으면 말이죠. 약간 접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사 이 말아서 넣었다는데 말아서 넣는 건 어려워요. 결국 뭐 그냥 넣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표는 얼마 되지 않을 거고 또 왜 그런 표만 따로 모으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정말 한 번도 사람이 손이 타지 않은 듯한 표가 이렇게 뭉텅이로 나오느냐는 거죠. 그거 외에도 말이죠. 왜 사전 선거에서와 본 선거에서의 그렇게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나냐는 거죠. 그거는 정말 미스터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보수도 굉장히 사전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보수 쪽에서도 사전 투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진보라고 많이 하고 또 보수라고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표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럼 미국도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도 USAID라는 데가 국제 원조 기구인데 여기를 갖다가 지금 250명 정도 남기고 다 그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건물을 폐쇄하고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그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USAID가 바로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다. A웹과 연결돼 가지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이런 어떤 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부정선거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적어도 그런 어떤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활동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그야말로 하나씩 점검해보자. 근데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여러 사람들부터 나왔고 지금 국힘은 근데 조금 변하긴 변했어요. 국힘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1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갖다가 조사하는 하나의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지금 흐름이 있고 그리고 권영세도 조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해소는 필요하지 않냐는 말 정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힘이 아직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에요. 더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에 우리 이영돈 PD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카메라를 객관적으로 들이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이 요구한 이런 어떤 서버 검증이라든가 내지는 가장 중요한 게 투표자 수하고 투표자 수, 그 다음에 투표 수, 그 투표지하고 투표자 수하고 비교 쉽게 말하면 이거를 갖다가 검증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또 아웃시켜 버렸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헌법재판이 났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불리한 판결이 났을 때 과연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 승복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상황에서 과연 선거에 굴복하겠느냐 아니 승복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때의 그 엄청난 그런 파장을 갖다가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이영돈 PD의 얘기입니다. 이영돈 PD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우파 좌파를 떠나 실체가 뭔지 밝히고자 한다. 좋죠? 실체.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데도 없고 한쪽의 주장들만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며 오늘 3월 공개한다. 얼마 안 남았네요. 좋습니다. 이미 제작 준비에 들어갔고 지금도 하고 있고 3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본다. 이영돈 PD 얘기입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최근 대한민국에서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 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에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2차례 기각했다. 2차례나. 그러나 선관위 발표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차이가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진짜 투표자 수와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투표했다고 발표한 수 이것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해명에 신뢰받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의혹이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여부는 투표자 수 검증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이영돈 PD는 투표자 수 검증을 중요시 여기고 있군요. 맞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이후로 선관위와 법원의 대응 미흡이 꼽힌다.
불신이 지속될 경우 향후 선거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인지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심층 취재를 통해서 국내외 심층 취재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실을 파헤치겠다. 국내외입니다. 미국의 선거도 파헤칠 것 같아요. 역시 이용돈 PD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의혹 이용돈 PD의 이 다큐멘터리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왔을 때 또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이용돈 PD의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그야말로 공론에 붙여가지고 청문회나 또는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학자들도 토론하고 시민들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와 또 국회 차원에서 토론을 해서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이 부정선거 의혹을 깔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